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3개월 차에 이게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객이 10명이 문의가 왔어요. 그 달에. 그래서 그 10명이 일단은 문의가 왔고 근데 그 중에 9명이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되겠구나. 아, 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험회사 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7위 코디알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민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호디알티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형근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게임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게임 회사에 한 4년 정도를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게임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 현실이랑 제가 상상하는 거랑 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적응 많이 못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그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내가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매력을 느껴서 돈에 눈이 뜬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러던 와중에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첫 직장은 LG 디스플레이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의 4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고 남을 위한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저한테는 이제 영업적인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인생을 살면서 영업은 꼭 필요한 요소고 거기에다가 경제와 금융은 무조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거면 직접 몸으로 뛰어들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보험 영업이니까 그러면 제일 힘든 데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스스로 좀 이직을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블로그를 일단은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뭐 지인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익도 많이 있었고, 근데 영업이라고 하는 게,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게, 인맥이 처음에 많으면 솔직히 뭐 1년 정도는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점에 계속 이제 부딪혀요. 네, 영업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왕 시작한 거 저는 무조건 끝까지 일단 하고 싶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고객 발굴을 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게 무자본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블로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계기로, 그러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네, 고객 발굴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딱 시작을 했을 때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글 하나 쓰는데도 막 3일도 걸리고 4일도 걸리고 진짜 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막 그런 것들은 일주일 정도도 막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3개월 차에 이게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객이 10명이 문의가 왔어요. 그 달에. 그래서 그 10명이 일단은 문의가 왔고 근데 그 중에 9명이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계속 이제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일단은 해봐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아 나도 일단은 처음에 일단은 나도 하니까 되기는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친구도 제가 이제 꼬셨죠. 경근아 너도 이제 블로그 해라. 블로그를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막 집중해서 한 건 아니고 저도 관심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하면은 2배로 빨리 커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하나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하다가 이 친구도 이제 블로그 좀 하고 있었고 그러던 나중에 제가 이제 뭐 DB나 그러니까 이제 고객 발굴도 막 되고 그러던 나중에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인플루언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쪽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한 번에 이제 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달고 나서 이거 조금 더 빨리 키우면 그래도 뭐 수익화도 되고 이거 뭐 좀 키워가지고 우리가 영업하는데 조금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현근이 꼬셔가지고 네, 현근아 이거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시너지가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같이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막 사업은 누구랑 이제 뭐 같이 뭐 친한 사람이랑 하지 말아라.
뭐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격이 맞으면 같이 해도 되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당연히 뭐 시너지가 안 나겠죠. 한 명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네, 같이 이제 운영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뭐 트러블 하나도 없었고, 네, 각자의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막 분석하고, 네, 뭐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네, 현건이는 이제 아는 것들도 많고 경제 저보다 이제 아는 게 또 훨씬 많으니까 포스팅 쓰는 능력이 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대외적인 거나 분석적인 거. 저는 원고 네. 자체를 좀 컨텐츠 일단 양이 많아야 되니까 약간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네. 만드는 걸 제가 목표로 하고 찍어내기. 네, 찍어내기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좀 외부 협력업체 관리나 좀 더 그런 쪽은 여기 이쪽. 아예 없지는 당연히 않고요. 이제 어쨌든 회사 다니면은 내가 일을 뭐 그달 적게 했든 많이 했든 어쨌든 똑같은 급여가 나오고 이제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걸로만 해도 너무 되죠, 솔직히 말하면. 편한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한 번 월급 주고 야, 그러면 또 그날은 진통제 좀 풀리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약간 마약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월급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내가 나중에는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진짜 목표가 당장 막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도 잘 버티는 편이에요, 둘. 그리고 저는 뭐 힘들었던 거는 영업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너무나 많죠. 너무 많죠. 네, 일단은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계약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누군가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이제 계약이 뭐 취소되고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뭐 그 계약이 뭐 취소돼가지고 급여가 거의 뭐 이제 뭐 바닥으로 급여가 거의 뭐 안 나오거나, 네, 그런 순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가 일단은 제일 힘들죠. 일단 현실적으로는 사실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게 가장 먼저 와닿고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저는 보험 몰랐어요. 설계사는. 예, 네. 그거를 다닐 때 솔직히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직장 생활 관두고 나서가 사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 그 소득 증빙이 안 돼서. 네, 소득 증빙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네. 보험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처음에 이제 영업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MDRT라고 해가지고 연봉 1억은 계속 찍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험 설계사들은 이제 매출에, 그러니까 수익에 조금 한 30%인가 40%? 네, 그 정도밖에 이제 좀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주변에 약간 그런 게 있죠.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거의 쓰러지시다시피 네, 반대를 많이 하셨죠. 많이 했고, 가족들이랑 친척들, 뭐 친구들 다 해서 한 90% 넘게 다 반대했었고요. 네. 저는 일단은 저는 생각이 좀 꽂히면 저는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번 하면은 그냥 무조건 끝까지 하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런 면에서 조금 주변에 이제 기대를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좀 압박감이 좀 심했죠. 네. 근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몸을 혹사시키더라도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니까. 혹시 네이버 블로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네. 그런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수익형 블로그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냥 블로그를 계속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익 구조가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그냥 수익형 블로그라고 하는 건데,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애드포스트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주는 광고 수익.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하루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제 뭐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정도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용돈 수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블로그가 계속 이제 성장이 되면, 저같이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발굴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판매를 한다거나, 네, 그런 쪽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아이템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형 블로그의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아요. 수익형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CPA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코스트 오브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관한 글을 쓴다. 주식에 관한 글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정보를 원하시면은 이 랜딩 페이지를 눌러서 신청을 하셔라.
네, 그렇게 되면은 신청을 할 때마다 저한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상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발행이라든가 월버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월버장이 뭐냐면 상위 노출을 한 달에 뭐 24일 이상 노출을 시켜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 하나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키워드 하나를 상위 노출해주면 뭐 한 달에 뭐 한 뭐 150,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페이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신한테 이제 맞는 거를 찾아가면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익형이라고 해서 딱 뭘 해야 수익이 난다 막 완전 정해진 루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그냥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수익이 달라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애드포스트 쉽게 말하면 그냥 홈페이지 배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너를 누르면 그 홈페이지에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정말 약간 이것도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되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것도 그런 영역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는 그냥 나무의 뿌리 같은 거고 뿌리를 좀 깊이 박을수록 열매를 맺을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을지는 내가 생각해서 맺는 거예요.